제가 성관이 나갔어요. 성관. 맞아요. 제가 내란 국정조사를 하면서 검찰이 왜 안 나오나, 검찰 역할이 엄청나게 있을 건데 안 나오나 라고 하면서 김용현의 공소장을 봤습니다. 거기에 검찰의 공소장이죠. 검찰이란 말이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원래 나와야 될 곳이 있거든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너희들 가서 서버를 확보하고 있어. 그러면 전문가인 국정원과 검찰이 올 거야. 그때 넘겨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소장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검찰의 공소장에는 국정원과 수사기관이 올 거야. 왜 갑자기 검찰이 빠지고 수사기관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포렌식 전문가 2명이 성관이를 향해서 출발했다. 소속과 이름까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란 국정조사에서 대검 차장 이진동 그리고 법무부 차관에게 5번이나 질문했습니다.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냐. 첫째 물은 것은 검찰이 12월 3일날 저녁에 모임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 법무부에서 그때 모였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 법무부의 감찰관인 유혁은 거기에 불려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계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 모임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고 소리치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분이 조금 더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나 빨리 나와버렸어요.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자리가 계엄을 막기 위한 곳이었냐, 계엄이 안 된다는 분위기였냐 라고 했더니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고 계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한 논의였다 라고 했습니다. 박성재는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검찰의 수많은 고위 간부들, 우리가 못 찾을 것 같죠? 역사 앞에 법정에서는 반드시 그날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이 5번에 2명이 출발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자기네가 자체 조사를 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답니다. 그래서 2명이 누군지 아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2명이 누구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일 무섭게 못다는 거예요. 검찰 전부를 조사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와중에 어떤 게 밝혀졌냐면 그 2명 중에 한 명인 대검 부장검사가 방첩사 대령에게 00시 38분에 전화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첩사 대령은 그 직후에 국정원에 전화 통화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시가 넘어간 부분에서도 또 2번의 통화가 있고 2월 5일에도 12월 5일에도 2번씩의 통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2 사람을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검은 옛날부터 누구의 변호사 역할을 했는데 한동훈의 변호사 역할을 했고 고발사주의 범죄 이익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 역할을 자처했던 대검이 이번에도 변호사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 부장검사가 안부 전화를 했답니다. 00시 38분에. 그러면서 야, 내란 계엄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답니다. 문제는 저는 이 거짓말도 말이 안 되지만 왜 하필이면 대검의 포렌식하는 부장검사가 계엄 상황을 알기 위해서 계엄사에 전화를 하든지 군인들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왜 방첩사 대령한테 하나요? 방첩사가 이번에 내란의 그림을 거의 다 그린 것을 알고 있는 건가? 라고 착각할 정도입니다만은 말이 안 되는 변호를 하는데 검사는 의심하는 게 원래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00시 38분에 안부 전화했다고 하면은 아 그랬습니까? 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검찰의 역할 중에 꼬리가 하나 밟힌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성훈 차장, 경호처 차장 3번 구속영장이 반려됐습니다. 왜 이건 반려라고 그러냐면 경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검찰한테 청구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법원에다가 영장 청구를 하고 법원에 발부는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자기가 수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검찰한테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것을 3번 반려한 거거든요. 중간에서 막은 겁니다. 자기가 법원도 아닌데 다 판단을 한 겁니다. 애매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검찰이 이것을 3번이나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이유는 뭐냐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였잖아요. 윤석열을 잡는 것을 방해한 것, 특공방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미 윤석열이 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이미 죽어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반려했습니다. 우리 구속영장 청구하는 사유 중에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것이 있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거거든요. 범죄가 중도하면 발부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살인죄 저질렀는데 그 사람 죽었으니까 그 사람 다시 죽일 수 없으니까 영장 발부 안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직권남용까지 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권남용 법리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하라고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김성훈이 비아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직원들이 공문서를 만들었습니다. 1번 서버 삭제 지시, 이 부분은 증거인멸이 여지가 있음,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서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이 공문서를 증거로 첨부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기막힌 얘기가 나오냐면 김성훈의 비아폰 삭제 지시는 증거인멸 지시는 맞으나 이것은 보안 유출 우려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보안 유출 우려를 위해서 증거인멸하면 증거인멸 아닙니까? 증거인멸 맞잖아요. 지금 제가 의심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진동 대검 차장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별건 수사를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별건 수사랑 무슨 관계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준비한 거예요. 민병덕이 여기에 대해서 물으면 별건 수사란 말입니까? 라고 대꾸를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조근조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내란의 블랙박스는 비아폰이고 비아폰의 서버인데 이거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압수수색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찰한테 발부해서 줬는데 압수수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필요 없습니까? 필요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검찰이 나서서라도 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되고 그것이 검찰의 인권 임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두 가지 다 준비한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뜬금없지? 왜 이 뜬금없는 얘기를 하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이것을 어렵고 힘든 그 피고인이 아니고 우리 1호 국힘당 당원이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
국무위원을 상대로 해서 의심스러울 때는 대통령의 이익으로라는 얘기를 왜 하지? 그것이 저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을 보면서 이자들이 이 논리로 무장을 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피고의 이익이라든가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 말하면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로 무장을 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판사는 그리고 검사는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날로 적혀져 있는 말을 시간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권을 중요시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인권을 중요시하면 그러면은 법을 개정하자고 했어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반성해야 될 건 뭐냐면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검찰 개혁한다고 우리가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검찰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고 민주당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은 저는 민주적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제주도 같은 그런 특별자치도에서 검찰 직선제에 대해서 저는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시대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계속해서 권력의 신의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을 잡겠다고 해서 권력을 잡았고 그 세력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건데 내란의 주도 세력입니다. 그 주도 세력이 뒤에서 우리를 얕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찰을 반드시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